법률 행위의 대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 행위하는 걸 이제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 행위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 갑이 굉장히 바빠서 병하고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직접 가지 못한대요. 그럼 갑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 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손해는 내가 다 감당하겠다, 효과는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포기하고 그냥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것까지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 행위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이게 이제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혼자서 완전하고도 유효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한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혼자서 완벽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을 해도 불완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또 이제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걸 임의 대리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뒤에 얘기했던 걸 법정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쉬운 예가 미성년자예요. 얘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면 뭐 한 10살, 한 12살 이렇게 된 아이인데 재산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재산 누가 관리해줘요? 부모가?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누구죠? 부모죠, 부모. 근데 진짜 부모가 관리해요? 엄마가 관리해요? 그렇죠. 아들이 거기, 아버지가 거기 끼면 끼지 말라 그러죠, 엄마가. 가 일이나 해, 돈이나 벌어와 그러죠. 뭐 쪼잔하게 집안일 신경 써 그러죠. 그래서 또 접근도 못하게 해놓고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시키려고 그러죠. 예,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얘가 혼자서 법률 행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고, 그 사람을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다, 그래서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고 법률 행위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바쁘대요. 바빠서 지는 딴 데 가서 법률 행위를 하고 얘하고는 다른 사람 시켜서 법률 행위 하게 하는 것, 이것도 대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대리인이 선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됐든 임의 대리인이 됐든, 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제도,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등장인물이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여기에 갑이 오든 을이 오든 병이 오든 본인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쓰자고요. 이게 문제풀이 할 때도 좀 편하거든요. 자, 이건 이제 상대방이죠. 아니면 제3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법률행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이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면 이걸 법정 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법률 규정이 아니라 지가 필요에 의해서 선임했다, 그럼 가서 나 대신 대리행위 좀 해라 라고 대리권을 이렇게 수여하거든요. 이제 법률 행위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건 임의 대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러분 대리인이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대리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여기서 위하여 그랬죠. 위하여는 이 사람의 이익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익이 생겨도 갑이 책임을 지는 거고, 손해가 생겨도 갑이 책임을 진다. 이게 위하여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다 그랬죠. 그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는데, 대리인이 하는 법률 행위예요.
그럼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의사 결정을 하고 의사 표시해야 되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이 가서 전달하는 걸까요? 대리인이 의사 결정도 하고 의사 표시도 다 하는 걸까요? 본인이 결정할 의사를 대리인이 가서 전달한다. 이거는 대리가 아니고 사자라고 얘기해요. 대리인은 가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얘기는 의사 결정도 하고 표시도 다 대리인이 한다고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리인인 거죠. 법률 행위 하려면 의사 결정하고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 결정도 그에 따른 표시도 다 대리인이 하는 거죠. 가서. 근데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한 법률 효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가 대리제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법률 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누어지고요. 그럼 얘가 이제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 행위할 때는 얘한테 가서 의사결정을 해서 전달하는 대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의사도 또 수령해야 되는 대리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능동대리라고 해요. 이거는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할 당시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대리라고 하고, 유권대리는요 그냥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리행위 할 당시에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가서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행위 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가서 법률행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리권이 없었으면 뭘로 본다고요? 무권 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정 임의 대리, 그 다음에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유권,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서 전달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능동, 수동 대리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이게 어떠한 법률관계가 그럼 대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법률관계가 다 대리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법률관계 중에서 법률행위 있잖아요.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 재산행위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뭐라고 불러요? 신분행위라고 얘기하죠.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요? 재산행위만 대리가 가능하고 신분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요. 당연히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대리인을 시켜요? 불가능하죠. 야, 내가 외국에 출장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남편 노릇할 사람이 없다. 네가 가서 한 달만 남편 노릇 좀 해줘라. 잘못하면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수가 있죠. 얘가 더 좋아 그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신분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게 준법률행위라고 있어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예? 법률행위면 이걸 붙일 이유가 없겠죠. 법률행위는 아닌데 효과는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다. 뭐뭐에 준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법률행위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법률행위가 아닌 걸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이 준법률행위는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표현행위는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행위는요 의사와는 조금 다르게 행위가 우선인 거예요. 표현행위는 뭐죠? 생각, 의사가 우선이고 이거는 행위가 우선이에요. 이 표현행위 같은 경우는요 최고, 거절 이런 거예요. 빨리 좀 해라.
독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최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못 줘! 이게 뭐죠? 거절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사고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요. 사실행위는 행동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지갑을 하나 발견했다. 그럼 지갑을 발견했다. 이 안에 돈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주소야 돼가지고 이걸 경찰서 갖다 줄 것이냐, 내가 가질 것이냐. 아, 여기 10,000원 이상 있으면 내가 갖고 10,000원 이상 없으면 경찰서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줍는 게 아니죠. 있으면 어떻게? 본능적으로 줍잖아요. 물론 생각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행동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갑을 주웠대요. 법률 행위하는 과정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지갑을 주웠는데 열어보니까 외국인 그 여권하고 $100짜리 지폐가 100장이 들어가 있대요. 대박이죠? 그래요. 기분 좋잖아. 벌써 딱 듣는 순간. 그래. 기분이 왜 좋을까?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돈은 갖고 여권은 신고해줘요? 우체통에 넣으면 돼요. 돈은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돈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권을 보고 해당 대사관에다 전화해서 내가 여권을 주웠다. 어디 어디 내가 있을 테니 이 사람하고 연락이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대사관하고 서로 연락이 되거든요. 대사관에서 전화번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있을 테니 사례금을 얼마 갖고 여권 찾으러 와라.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정석이에요.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해요. 우리 외국에 나가서 지갑하고 여권 잊어버리죠? 그놈들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아세요? 쉽게 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친절해, 외국인한테. 그래서 여권하고 지갑 주시면 택시 타고 대사관까지 가서 준대요. 찾으러 오라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가서 준대. 가서 주면 그 대사관 직원이 여권만 남겨놓고 지갑 안에 있는 돈은 그 사람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가 사례금으로 택시비하고 얼마 줬다고 걔한테 돈 더 받아낸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외국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 명동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 대한 그 선호도, 친밀도 이런 거 조사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거 보고서 맞다 내가 맨날 저렇게 수업했는데 그랬어요. 백인 여자들한테요, 백인 남자가 접근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친절해요. 정말로 친절 정도가 아니라 엄청 친절해. 또 백인 여자가 한국 남성들한테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럼 반 정도가 친절해요. 남성들은. 근데 이상하게 한국 여성들은 백인 남성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예.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그 여성들이 흑인 남성이 오면 반 정도밖에 친절 안 하다는 거야. 근데 정말로 완전 무시하는 건 뭐냐면 동남아 계통 사람이 오면 완전 무시해버린대요. 근데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백인이 오든 흑인이 오든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이 오든 굉장히 좀 반 정도만 친절하고 반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보고 지나간대요. 근데 이 걸들은 백인 남성이 와서 말 시키면 97%가 와갖고 뭔데요? 그러고 이렇게 온다는 거야. 아, 참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고. 근데 지갑을 주웠는데 무슨 행위하다가 대리 행위하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그걸 본인을 갖다 줘요? 본인을 왜 갖다 줘 이걸? 사실행위는 대리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표현행위는 의사표시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리가 가능해요. 최고 대리인이 돈 못 받으셨죠? 그래서 대리인이 가고 돈 빨리 갚아라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관계가 성립돼요. 그 다음에 행위 중에서 불법행위가 있어요. 불법행위 이거 대리가 가능할까요? 이거 자체는 대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이런 물건 좀 하나 구해와라 그랬대요. 근데 저 물건이 병한테는 있어요. 병한테 가갖고 야 이거 좀 나한테 팔아라. 갑이 꼭 필요하댄다. 그랬더니 병이 안 판대요.
네가 살 거면 몰라도 값 줄 거면 나보고 팔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기가 살 건 아니야. 값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판다고 한다고. 근데 값은 꼭 좀 구해갖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밤에 담장을 넘었죠. 담장을 넘어서 훔쳐오면서 거기다가 값을 대신해서 을이 훔쳐갑니다. 이렇게 써놓고 왔어요. 대리관계를 분명히 표시한 거거든요. 이 범죄로건 다 갑에게 귀속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고 왔다고. 그래도 형사들이, 경찰들이 갑 잡으러 가요? 을 잡으러 와요? 을 잡아가는 거야. 을. 불법행위는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럼 또 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형사님들 그 민법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분명히 갑에게 귀속시키러 훔쳐간다고 했는데. 그럼 형사들이 뭐래요? 야, 나는 형사지 민사가 아니야. 민사는 몰라, 형사만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잘못하면 더욱더 터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리의 적용범위다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불사신. 불사신은 누가 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초능력자인 거죠. 불사신은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대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 중에서 사자라고 있어요. 사자. 사자가 뭐죠? 네, 심부름꾼이죠. 근데 여러분은 사자가 심부름꾼이라고 여태까지 공부해 왔나요? 사자는 사파리에서 호랑이하고 서로 힘을 겨루는 존재로 알고 있었죠. The friend of tiger, enemy of tiger. 그죠? 영어 좀 된다, 그죠? 자, 그래요. 이 사자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인데 대리하고 사자의 차이는 등장인물은 똑같아요. 갑이 있고 상대방, 이건 이제 A, B, C로 할까요? 네. A가 있고 상대방 C가 있는데 B가 사자라는 거야. 사자. 이 경우에는 대리하고 다른 게 대리는 의사결정 누가 했죠? 대리인이 했고 표시도 대리인이 했잖아요. 근데 사자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해요. 그리고 전달만 사자가 가서 전달만 하는 거야. 이게 사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리는요 전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의사결정 누가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한다 그랬잖아요. 표시만 사자가 가서 하는 거죠. 이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누구예요? 여기는 대리인이죠. 근데 여기는 누가 돼야 돼요? 본인의 의사.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리 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손해가 대리인에게는 없어요. 이건 지금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냥 가볍게만 들어두세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은 없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자는 의사결정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걸어다닐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쪼르르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쪼르르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와갖고 쪼르르는 법전에 찾아도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냥 이해를 돕고자 해서 쪼르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 사자 역할을 제가 꽤 많이 했었어요. 어려서요. 저는 이제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할머니까지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증조할머니까지. 노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이제 증조할머니죠. 노할머니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에요. 큰 집이라서 방이 이렇게 있으면 큰 방이 있었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제사나 차례 같은 거 지낼 때는 손님들 많이 오잖아요. 어른들 많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는요. 당숙들까지 다 왔어요. 제사 지낼 때. 차례 지낼 때 다 와갖고 다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갔어요. 안 그러면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야단치면 꼼짝도 못했는데 요즘엔 삼촌이 야단칠 권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모는 야단치죠. 근데 삼촌이 야단치면 뭐 난리가 나더라고. 째려보고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문을 걷어내잖아요. 그럼 방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문을 이렇게 치면 또 방이 2개가 되는 거죠.
이런 방이 있었어.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이거 치워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다투시면 할머니는 여기 계시고 할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심부름을 제가 하는 거죠. 얘야, 할머니한테 가서 이런 거 했다고 전해라. 그러죠. 그럼 가갖고 제가 할머니가 못 들으신 줄 알고 다 들리는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거 하시래요. 그러면 할머니 다 듣고 있다가 내가 얘기 끝나면 야, 이미 이렇게 했다고 전해라. 그러죠. 그럼 난 또 할아버지가 못 들으신 줄 알고 또 와가지고 할머니가요 이런 거 했대요. 그러면 그게 아직 이만큼 부족하다고 얘기해라. 그럼 가서 또 할머니 그게 아직요 이만큼 부족하다는데요. 그러면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시라고 말씀드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계시래요. 할머니가요. 이 역할을 내가 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들려. 다 들리는데 왜 내가 가서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 하는 애들이 사자요. 이게 사자. 아무런 의사결정 없이 가서 시킨 것만 전달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사자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대리인하고 사자하고 차이는요, 의사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럼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했으면 저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어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그런 정도고, 여기는 의사 능력도 필요 없잖아요. 이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 배워갖고 말 전달할 때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 대리관계에 있어서는요, 삼명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어떤 법률관계,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요, 대리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대리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성립을 해요. 또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는요, 대리효과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얘기하는 거죠. 앞에다 대리가 붙어 있는 건 뭐죠? 대리가 붙어 있는 건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모든 용어 정리나 모든 권리의 분석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책에 이제 몇 개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대리의 의의 중에서 1번, 2번 있잖아요. 1번, 2번 그거 다 체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이요. 그거는 다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특히 이제 2번 같은 게 최근에 대세가 잡혔다 그러죠. 최근에 시험에 나오면 2번 지문으로 참 잘 나와요. 대리제도의 기능은요,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개 이상의 법률효과가 생겨버리죠. 사적 자치 능력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임의대리고요. 법정대리는요, 혼자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사적 자치 능력을 어떻게 한다? 보충해 준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줄칠 거 아닌데 줄치라고 안 그랬는데 설명만 했잖아요.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중에서 간접대리 있죠. 이건 이제 위탁매매다라고 해서 특별히 보실 건 없고, 사자 있잖아요. 사자. 사자는 대리와 구별 제도가 그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표 있죠. 그 표에, 자, 고개 그냥 드시고 저 한번 쳐다보세요. 아까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효과 의사결정. 사자는 누가 의사결정한다 그랬죠? 대리는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한다. 그럼 표시는 사자에서는 누가 표시해요? 사자가. 대리는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자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본인과 사자를 비교하는데,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판단 기준은, 사자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리는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죠? 쪼르르 능력.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리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의사 능력만 있습니다. 그 정도만 비교하시면 돼요. 거기 한 페이지가 그게 다예요. 필요한 게. 필요 없으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부연 설명 같은 것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부연 설명은 제가 말로 했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면 되는 거고, 계속 설명할 거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은 뭔 소리인지 들으면 바로 잊어버리지만 다음 과정에 한 번 더 들으면 금방 듣고 잊어버리진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사실은. 그죠? 어저께 저쪽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눈물까지 막 글썽글썽 거리면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처음 알았다는 거야. 집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동영상을, 작년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준대요. 11월, 12월은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누가 그거 해준다 그래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해주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야. 그거 왜 봐? 그거 보면은 진짜 러시아 말보다 더 어려운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 뭐 하려고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거야. 그 시간에 자는 거고 그 대신 진도 나간 부분까지만 죽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봐봐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절망감만 생겨.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부연 설명 들은 거 말고 사자하고 대리 또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면 기억나요. 자, 사기 강박을 당했다. 대리는 누구 기준이요? 대리인. 사자는요? 본인 기준. 거봐, 기억나잖아요. 다 아는 거야. 됐어, 넘어가요. 자, 그러면 대리제도의 본질 오른쪽 페이지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102페이지는 그 대리인과 사자 비교의 표 있잖아요. 표 그거만 이렇게 쭉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거만 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대리제도의 본질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대리제도는, 즉 대리행위를 기준으로 이 대리행위는 누구의 행위냐. 학자들이 본인이 지시한 행위니까 이건 본인의 행위다. 또 어떤 학자는요, 본인과 대리인이 같이 하는 행위 아니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건 대리인의 행위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누구의 행위예요? 대리인의 행위죠. 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야. 여기서 본인이 의사결정합니까? 나 대신 좀 해다오 라고만 얘기했지 의사결정 같이 합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리인이 혼자 가서 의사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본인의 부동산이 3억짜리인데 3억짜리 좀 가갖고 적당한 가격에 팔아가지고 와. 근데 우리 대리인이 가서 보니까 3억엔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럼 2억에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길길이 뛰겠죠. 이게 왜 2억밖에 안 되냐고. 근데 현장에서 대리인이 판단했을 때 이거 2억밖에 안 된다. 그럼 2억에 파는 거고, 갑은 3억을 얘기하는데 5억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5억에 의사결정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입이 귀에 걸리겠죠. 5억 받았어 이러면서요. 예, 그런다고. 그러니까 더 받아도 갑이 가져가는 거고 덜 받아도 갑이 가져가는 거고, 전적으로 누가 의사결정한다고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대리인의 행위설, 그거는 지금 설명해도 모르니까 밑에 있는 거는 다음번에 설명하면 이거야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거기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 행위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타이틀만 줄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나오죠. 그렇죠?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잘 들었으면 불사신 X 그러면 되죠.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 다야. 거기도 불사신 X. 그렇죠.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밑에 내용 안 읽어도 돼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불안한지 괜찮아.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는 저기 보세요. 칠판에 법정대리, 임의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등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나눴죠. 이게 대리의 종류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대리의 3명관계는 면이 몇 개 생긴다 그랬죠? 1개, 2개, 3개 생긴다 그랬죠? 이게 대리의 3명관계다. 총론적인 것들이죠. 자, 넘겨보시고요. 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이제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누구의 법률관계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죠. 이게 이제 대리권 관계다.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 끝나면 뭘 배워야 될까? 대리행위. 예? 대리행위를 배우고요. 그러면 대리행위 끝나고 나면 뭐 배워요? 대리효과? 이제 유권대리 끝난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 대리권도 없는 애들이 이런 행위를 했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는 대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의 문제가 발생해?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 요거 두 개 보는 거야. 무권 대리 행위의 유형, 그에 따른 효과, 요거 두 개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대리권부터 할게요. 좀 쉴게요.